유럽 서쪽 끝, 대서양과 맞닿은 작은 나라 포르투갈. 오늘날 포르투갈은 평화로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지배했던 유럽의 해양 제국이었다. 대항해 시대를 선도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걸쳐 광대한 식민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포르투갈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국 중 하나였다. 포르투갈의 식민 제국은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를 발견한 14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포르투갈은 브라질, 마카오, 고아인도, 모잠비크, 앙골라 등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를 확보했고 강력한 해군과 무역망을 바탕으로 향신료, 금, 노예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식민지에서 철수하는 흐름 속에서도 포르투갈은 끝까지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려 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 19만 4050년대에 대부분의 식민지를 독립시킨 것과 달리 포르투갈은 식민지 지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무력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 1961년부터 1974년까지 포르투갈은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주요 식민지에서 격렬한 독립전쟁을 치렀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었다. 식민지 독립을 막으려는 포르투갈 정부와 독립을 쟁취하려는 현지 해방군 간의 전투는 포르투갈 내부에서도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고 결국 1974년 포르투갈 본국에서 카네이션 혁명이 발생하면서 식민지 전쟁은 종결되었다. 이 혁명은 포르투갈이 오랜 독재 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포르투갈은 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오랫동안 식민지를 유지하려 했을까? 식민지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은 어땠으며 이 전쟁이 포르투갈과 식민지 국가들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지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은 유럽 열강이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식민지를 독립시킨 후에도 포르투갈이 끝까지 식민지를 유지하려 하다 벌어진 격렬한 무력 충돌이었다. 포르투갈은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주요 식민지에서 민족 해방운동과 독립전쟁에 직면했으며 13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모든 식민지를 상실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포르투갈과 식민지 국가들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다. 전쟁은 포르투갈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켰고 결국 1974년 카네이션 혁명이 발생하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늦게까지 식민지를 유지한 국가였으나 결국 유럽 마지막 식민 제국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했다. 그렇다면 포르투갈은 왜 끝까지 식민지를 유지하려 했으며 식민지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리고 이 전쟁이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독립국들에게 남긴 영향은 무엇일까?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자. 왜 포르투갈은 끝까지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19만 4050년대에 대부분의 식민지를 독립시켰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20세기 후반에도 아프리카 식민지를 유지하려 했고 독립 요구를 무시했다. 이는 포르투갈 경제가 식민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독재 정권이 강력한 식민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포르투갈을 통치한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는 포르투갈이 해외 영토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1951년 포르투갈 정부는 아프리카 식민지를 해외주로 선언하며 독립 요구를 거부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석유, 다이아몬드, 커피, 고무 등 주요 자원을 공급받았다. 특히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포르투갈 경제의 핵심 무역 거점이었으며 이 지역을 상실하는 것은 포르투갈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식민지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포르투갈이 아무리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아프리카 식민지 주민들의 독립 요구와 무장투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1961년부터 본격적인 식민지 전쟁이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전쟁은 크게 기니비사우 전쟁, 앙골라 전쟁, 모잠비크 전쟁으로 나눌 수 있다. 기니비사우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식민지였지만 가장 먼저 무장 독립투쟁을 시작했다.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독립당과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아 포르투갈군을 공격,
1968년부터 게릴라전이 심화되며 포르투갈군이 점점 밀리기 시작. 1973년 독립선언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공식적으로 독립 인정. 앙골라는 포르투갈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으며 다이아몬드 석유 등 자원이 풍부했다. MPLA, FNLA, UNITA 등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무력 투쟁을 전개. 포르투갈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으나 게릴라전과 국제적 압력에 밀려 점점 약화. 결국 1975년 포르투갈이 철수하며 독립이 이루어짐. 모잠비크는 동아프리카에서 포르투갈이 가장 오래 지배한 식민지였다. 모잠비크 해방전선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포르투갈과 전쟁을 벌임.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이 철수하면서 독립이 실현됨. 포르투갈 본국의 혼란과 카네이션 혁명 1974년 13년간 지속된 식민지 전쟁은 포르투갈 경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전쟁 비용으로 인해 사회 기반 시설이 붕괴, 실업률 증가,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 장기간의 전쟁으로 포르투갈 군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졌고 결국 1974년 4월 25일 카네이션 혁명이 발생. 군부가 살라자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함. 새로운 정부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프리카 식민지들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 1975년까지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등 모든 아프리카 식민지가 독립. 포르투갈의 변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행됨. 유럽의 마지막 식민 제국이 해체됨. 포르투갈 경제가 붕괴했지만 이후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며 회복. 아프리카 독립국들의 혼란. 독립 이후 앙골라와 모잠비크는 내전 발생, 정치적 혼란 지속.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오늘날까지도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겪고 있음. 포르투갈 제국의 종말과 식민지 전쟁이 남긴 교훈. 포르투갈의 식민지 전쟁은 유럽 열강 중 가장 늦게까지 식민지를 유지하려 했던 제국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로서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포르투갈은 20세기에도 이를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13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모든 식민지를 잃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포르투갈 본국은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혼란을 겪었고 결국 1974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전쟁은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독립을 쟁취한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등은 이후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에 휘말리며 또 다른 혼란을 겪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식민 지배와 전쟁의 후유증은 이들 국가가 발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 식민주의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으며 포르투갈 역시 제국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는 계기를 맞았다. 포르투갈은 전쟁이 끝난 후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며 경제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무리한 식민지 유지가 결국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역사적으로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포르투갈의 사례는 명확히 보여준다. 한 시대의 종말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이다. 포르투갈의 식민지 전쟁과 그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식민주의와 독립의 의미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무력으로 유지된 지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의지가 없는 국가는 지속될 수 없다. 포르투갈이 식민지 전쟁을 통해 겪은 교훈은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